AI가 이메일이나 써주던 시대는 이제 슬슬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AI가 바로 우리 옆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정밀한 기계를 조립하는 그런 시대 말이에요. 네, 바로 몸을 가진 AI, 피지컬 AI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새롭고 좀 낯선 동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변화 정말 피부로 와닿지 않으세요? 2024년 바로 지금 우리는 AI한테 이메일 초안 좀 써줄래? 이렇게 부탁하죠. 그런데 불과 2년 뒤에는 저게 선반에 있는 택배들 좀 분류해줘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스크린 속에 갇혀있던 똑똑한 비서가 현실 세계의 든든한 동료가 되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몸을 가진 AI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새로운 동료는요,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실제로 움직이는 몸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체화된 AI, 영어로는 Embodied AI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천재적인 두뇌는 있는데 팔다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던 AI한테 드디어 세상을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을 딱 붙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실제로 물건을 옮기는 물리적인 실행 능력,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디지털 AI와 피지컬 AI의 결정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바로 결과물입니다. 챗 GPT 같은 디지털 AI는 글을 쓰거나 코드를 짜주죠. 전부 모니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피지컬 AI의 결과물은 행동 그 자체예요. 물건을 집어들고 문을 여는 그런 물리적인 움직임 말이죠. AI가 드디어 모니터 밖으로 바로 우리 곁으로 걸어 나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알려줄게요가 아니라 제가 직접 할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까지는 똑똑한 조언자, 컨설턴트였다면 이제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현장의 행동대장으로 AI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동료는 대체 어떻게 우리처럼 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보면요,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일하는 방식이랑 정말 비슷해요. 첫 번째, 카메라와 라이다 같은 온갖 센서들이 눈이 되어서 주변을 샅샅이 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수집된 모든 정보를 AI 두뇌가 눈 깜짝할 사이에 분석해서 최적의 계획을 생각해내죠. 아, 저 상자를 집어서 저쪽 선반 위로 옮겨야겠다 하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봇 팔과 바퀴 같은 액추에이터가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실행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이 1초에도 수십 수백 번씩 반복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반응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대단한 로봇을 대체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까요? 현실 세계에서 어설프게 훈련시키다가 수억 원짜리 기계를 망가뜨리거나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 물류창고에 쌓인 저 수백만 개의 상품들, 다 크기도 무게도 모양도 제각각이잖아요. 이걸 로봇한테 하나하나 가르치려면 아마 수만 번은 떨어뜨리고 깨트리고 엉뚱한 곳에 놓는 실패를 반복해야 할 거예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이죠. 말 그대로 현실 세계와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실제 공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초고화질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상세계에서 로봇은 마음껏 넘어지고 물건을 떨어뜨리면서 학습합니다. 현실에서는 단돈 10원 하나 손해 보일 일 없이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00만?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로봇 한 대가 디지털 트윈 안에서 하룻밤 만에 100만 번 넘게 실패하고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람이 평생에도 못할 경험치를 단 몇 시간 만에 쌓는 거예요. 현실 손실은 제로고요. 이게 바로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기술인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이 대단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돈이 되냐?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이제부터 이 피지컬 AI가 비즈니스의 계산기를 어떻게 새로 쓰게 만드는지 그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연간 총 비용, 오른쪽은 로봇을 구독해서 쓰는 비용이에요. 네, 맞아요. 요즘은 로봇을 사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보듯이 구독해서 쓰는 서비스형 로봇, 즉 RAAS 시대거든요. 지금 당장은 비용이 엇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티핑 포인트. 사람 인건비는 계속 오르죠. 반면에 로봇 기술은요, 발전할수록 많이 만들어낼수록 가격이 무섭게 떨어집니다. 이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순간,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이 너무나도 명확해지죠. 이 표를 보세요. 바로 2년 뒤인 2026년에 그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이건 정말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코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자, 기술 얘기도 했고 돈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왔죠. 그래서 내 일자리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사실 이런 걱정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부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했고 컴퓨터가 나왔을 때 수많은 계산원들이 그랬죠. 하지만 역사는 늘 같은 걸 보여줬어요. 기술은 일자리를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걸요. 마부는 사라졌지만 자동차 정비사, 운전기사 같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잖아요. 이건 대체의 문제가 아니라 진화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새로운 직업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로봇 운영 관리자는 수백 대 로봇 군단의 총사령관 같은 역할이고요. 행동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로봇에게 이 물건은 아주 부드럽게, 저 물건은 강하게처럼 미묘한 행동 지침을 설계하는 전문가죠. 핵심은 이거예요. 단순 반복 노동은 로봇에게 맡기고 사람은 로봇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뺐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닙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어야죠. 나는 과연 로봇 100대를 이끌 팀장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을 할 것인가? 선택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